반갑습니다. English Collocations in Use Advanced. 저는 강사 엄대섭입니다. 밥을 먹다, 밥 먹다라는 표현은 약간 좀 너무 건방진 것 같고 조금 더 격식 있게.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조금 더 어떻게 진지 드셨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맨 처음 제가 얘기했던 밥을 먹다, 그리고 식사하다, 진지를 드셨다. 이건 어떨까요? 식사 먹다, 진지하다. 진지하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serious한 어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요. 밥을 하다가 아니라 밥 먹다. 식사 드시다가 아니라 식사하다. 진지 먹다가 아니라 진지 드신다. 바로 collocations. 우리말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 부분을, 자, 영어에서는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격식 있게, 조금 더 세련되게 구사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인데요. 어떤 것이 collocations냐라고 하는 오늘의 첫 얘기, 그 목표의 첫 번째는 definitions of collocations. 자, collocation에 대한 정의를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strong collocations와 weak collocations. 강하고 좀 다소 약하고. 자, 이 컬로케이션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부분은 일단 컬로케이션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에, 자, 조금 강하다, 좀 약하다, 중간쯤에 뭐가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컬로케이션은 combination of two or more words which frequently occur together라고 합니다. 오케이? 일단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자, 두 개 이상의 단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밥 먹다, 식사하다, 진지 드셨다. 두 개 이상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combination, 묶여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frequently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은 아니고요. frequently라고 했으니까 자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두 개나 그 이상의 단어들이 자주 함께 붙어 있는다. 자주. 자, 이 frequently가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도 있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collocations는 a collocation is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words which frequently occur together. 인데요. 노란 머리, yellow hair. 노란색 머리, yellow hair. 분명히 meaningful 하죠. 유의미해요. 그리고 그렇게 써도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고는 아니죠. 왜 안 되겠어요? 되죠. 왜? 어찌됐건 자기의 어떤 목적이 meaning을,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면 어떤 식이든 발화를 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얘기는 collocation 얘기입니다. collocation 얘기입니다.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혹은 조금 더 실제 native like, 실제 원어민의 의사소통 방식과 비슷하게, 똑같이라는 말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고요. 비슷하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떤 포인트가 바로 조금 더 native like, 혹은 조금 더 accuracy 한 부분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 collocation이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쓸 수가 있겠군요. 또 얘기할까요? 마지막 한 번만 더요. 아니, 원어민들이 우리말을 쓸 때 밥 하셨어요? 식사 드셨나요? 진지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좀 귀엽지 않나요?
어느 정도 혹은 permit, 허용이 되지 않나요? 충분히요. 충분하죠. 근데 이제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도 이제 아주 어린애들이 쓴다면 오히려 이제 그것도 귀엽다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그 정상적인 학교 과정을 다 끝마치고 나서 이런 어떤 말을 쓴다라는 건 뭐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뭐 다른 소재라면 모를까 좀 더 어색하고 혹은 어색하다는 걸 넘어서서 이 사람이 예의가 없나 내지는 못 배웠나라고 하는 인상까지 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바로 그게 콜로케이션입니다. yellow hair, blonde hair, blonde hair. 자, 금발입니다. yellow hair는 안 된다가 아니라 blonde hair가 조금 더 자주 붙어 있는 표현이다. 사실상 여기서 frequently라는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자, 사실 blonde hair는 뭐 frequently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한 단어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blonde라는 한 단어, hair라는 한 단어, 이렇게 두 단어, two words가 아니라 blonde hair가 한 단어처럼 묶여 다니고 있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무조건은 아닌 거죠. yellow hair라고 할 수는 있지만 blonde hair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확하다, 정확하다. 자, 그게 collocation. 자, 바로 adjective, 형용사의 hair, 명사. blonde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hair, 명사를 수식해주는 패턴. 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 자, 이런 grammatical 포인트, 문법적인 포인트가 사실은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때는 이 형용사 뒤에 명사가 마치 한 단어처럼 그냥 묶여서 다닌다. 하나 더요? 네,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올 때 strong rain. strong rain. 강한 비. 비가 엄청 강하게 와. 그럼 세게 와. 비가 많이 와. strong rain. 분명히 comprehensive. 말은 된다라고요. 말은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은 많이 하지 않더라. 어떻게 얘기하더라? heavy rain. heavy rain. 비가 많이 옵니다. heavy rain. 머리가 금발이시군요. blonde hair. 이걸 우리는 콜로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하는군요. 자, 우리 다른 grammatical types of collocations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b plus noun. 자, 동사 뒤에 명사가 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arouse someone's interest. 어떤 사람의 흥미를 북돋다, 일으키다. 그냥 동사 뒤에 목적어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목적어 들어가는 것인데, 자, 이게 기본적으로 같이 묶여서 나올 확률이 높은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동사 뒤에 명사 혹은 어떤 명사 앞에 동사가 거의 세트처럼 붙어 다니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다른 포인트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lead a seminar,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통 우리가 세미나를 이끌다, 진행하다 할 때 진행하다 하면 뭐 진행하다 다른 단어도 떠오른단 말이에요. 동사가. 자, 하지만 이렇게 붙여서 lead a seminar. 오케이? 자, 한 번 더. arouse interest하고 lead a seminar. 이렇게 동사 뒤에 명사가 한 대 묶여 있는 형태의 collocation. 그리고 이제 adverb의 adjective, 형용사 앞에 부사. 자, 부사 다음에 형용사. 자, different 형용사죠. 달라요. 다른데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다 할 때 그냥 very different 하면 무난하잖아요. 좀 더 좋은 표현을 한번 써보죠. 혹은 좀 더 세련된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undamentally different. 이렇게 그게 많이 달라. 좀 달라도 많이 달라요 라고 할 때 쓰는 부사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fundamentally라는 부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사의 형용사 세트가 있고요. adverb plus verb. 자, 부사의 원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동사의 수식이죠. 자, contradict라는 동사를 flatly가 수식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contradict 하면 그냥 다른 거죠, 서로 다른데 이게 그냥 명백하게 달라. 완전히 달라.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머리 쓰면서 이걸 써도 될까 저걸 써도 될까 너무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또 콜로케이션의 어떤 의도니까 이럴 때 쓰는 부사 주저하지 말고요. flatly
contract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게 어떨까? 동사의 부사의 동사 포인트가 이렇게 한 대 묶여 다닐 확률도 있다. 자, 하나 더. noun 플러스 noun. 명사의 명사. 자, 명사의 명사. A league of paint, a team of experts. 페인트예요. 그리고 팀이 전문가죠. expert 전문가예요. 자, 페인트 한 겹을 칠합니다. A league of 이렇게. 자, 일종의 그냥 뭐 우리가 굳이 따지면 뭐 a cup of coffee 어떤 수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페인트 한 겹을 이렇게 칠하다 할 때 물론 이제 COAT, coat of paint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묶여서 a league of paint.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이 전문가가 팀을 이뤘어요. 할 때 앞에 전문가가 뭉쳐서 뭔가 되었어. 이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묶어서 쓰면 어떨까요? A team of experts로 말이죠. 자, 이번엔 phrasal verb하고 compound nouns하고 collocations에 대한 그 부분을 각각 한번 여러분들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뭐 구별한다가 아니라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의 마무리는 요 얘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자, phrasal verb가 있고요. 그다음 compound noun이 있고요. 그리고 collocation이 있어요. 그 첫 번째. Phrasal verbs and compound nouns are sometimes described as types of collocations. 그러니까. phrasal verb하고 compound noun이 가끔씩은 그냥 collocation의 종류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교집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hrasal verb 그리고 compound nouns 이런 것들이 그냥 collocation 개념하고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Phrasal verbs are verbs that consist of a verb and a particle. 그 얘가 come up with. 자, 일단 come이라는 동사 뒤에 up with가 붙었어요. 자, 그리고 run이라는 동사 뒤에 up이 붙었고요. run up. 그리고 adhere 다음엔 to가 붙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phrasal verbs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예요. 이 come up with가 뭐뭐를 뭐 궁리해내다, 고안해내다. 그리고 run up의 의미가 그냥 달리다가 아니라 뭐 영수증이나 혹은 빚 따위가 막 쌓이고 막 축적되는 걸 가리키고 그다음에 adhere 뒤에 to를 쓰는 것이 거의 고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냥 collocation, 같이 묶여 있다. 연속된 말이다. 연어의 어떤 개념으로도 같이 생각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compound nouns는 units of meaning formed with two or more words인데요. 자, 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tock market, 주식시장, 그리고 economy drive, 이코노미에 대한 드라이브. 그냥 하나하나. 근데 stock market, 하나하나가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냥 하나.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란 말이 그냥 stock market.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처럼 쓰인다. 바로 이걸 우리가 compound nouns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하나가 연달아서 묶여서 그냥 연속된 하나의 말이 그냥 고정적으로 사용될 경우가 많다. 이 개념이 콜로케이션스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콜로케이션 개념을 정확하게 콜로케이션은 이거야, 달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phrasal verb나 compound nouns를 콜로케이션 개념으로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는 게 더 깔끔한 얘기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콜로케이션이 좀 더 범위가 넓다라고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웬만하면 사용하는 어떤 말들의 범위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혹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쓸 때 이 콜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요 말하고 요 말을 그냥 묶어서 그냥 사용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 쌓이면 여러분의 어떤 학습 내지는 활용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조금 더 세련되어진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콜로케이션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단어를 알고 쓸 수 있게 해준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얘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실수하다 할 때 실수하다. 우리는 보통 하다면 두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왜? 한국 사람이니까요. 하다니까.
하지만 실수하다 할 때 do가 아니라 make를 써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조금 더 영어를 정확하게 쓰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콜로케이션을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내추럴하게. 자, 분명히 실수하다 할 때 do mistake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의미는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영어식으로는 봤을 때 내추럴하진 않다. 아까 제가 우리 한국어 얘기를 들었죠. 더 이상은 이제 안 드릴게요. 자,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더 내추럴하게, 좀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는 방법이 바로 콜로케이션을 배우는 두 번째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하다. importance. 네, 중요해요. importance 앞에 big 혹은 high를 쓰면 말은 될 것 같아요. 왜? 아주 큰 중요성, 중요함이 좀 더 가중이 되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 같긴 한데 실질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of great importance 해서 great한 말을 더 많이 쓰더라. great importance가 마치 한 단어처럼 움직이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내추럴하게 영어를 쓰는 방법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말은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콜로케이션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스피치를 할 때 그리고 라이팅을 할 때 좀 다양한 표현을 구사해서 좀 배우신 분이구나. 야, 이런 표현도 알고 계시네? 라고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 더 네. 그렇죠. 뭐 있어 보인다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살아갈 때 이런 인상을 주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게 바로 콜로케이션의 중요성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우리 봤던 아까 살짝 봤었어요. 뭐 아주 깊게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봤던 포인트 몇 가지를 연습 문제처럼 한번 활용을 해서 살짝 볼까요? 아직은 뭐 워밍업 정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박스 안에 rain, different, someone's interest, 그리고 seminar, 마지막으로 contradict라는 말들이 쭉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rouse라는 동사죠. 이 동사 arouse 뒤에 어떤 말이 붙는 걸 조금 더 여러분들 뭐 박스를 보셔도 되고 우리 앞에서 봤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서 체크하셔도 되고. 자, 뭐를 떠올리다. arouse. 자, 그리고 두 번째 fundamentally라는 이번엔 부사가 보이는군요.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부사. 이 부사는 보통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형용사랑 어울릴까요? 세 번째 flatly. 이것도 부사고요. 네 번째 heavy. 형용사네요. 형용사는 보통 명사를 수식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lead라는 동사, 타동사, lead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보통 오는군요. 자, 각각 어떤 콜로케이션이 적합할까요? 확인할까요? 네. 1번입니다. arouse someone's interest. 누군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arouse. 두 번째,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different, 다르다. 그다음 세 번째, flatly contradict. 정면으로 반박하다. 네 번째, heavy rain. 좋습니다. 하나만 더요. lead a seminar. 세미나를 진행하다. perfect. 아주 좋습니다. 간단했죠? 자, strong, fixed, and weak collocations. 오늘의 두 번째 얘기이자 실질적으로 오늘 얘기 중에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얘기했던 콜로케이션에 대한 정의가 좀 더 중요했고요. 자, 요 얘기는요. 자, 아까 이 얘기에서 조금 세다, 조금 약하다 라는 개념만 살짝 더 얹히면 어떻겠느냐. 여기서부터 갈게요. 여기서부터 가죠. 자, 단어 좀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heavy rain, arouse someone's interest, 자, 그런 단어들에서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mitigating circumstances. mitigating circumstances 하면 우리 법원이나 혹은 뭐 법정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변호사들이 주로 쓰는 말인데, 정상 참작 요소 혹은 어떤 뭐 감형에 대한 요인, 정상을 참작해서 뭐 이렇게 형을 내리겠다 할 때 circumstance라는 말 앞에, 물론 이게 복수죠. circumstances 앞에 mitigating이라는 말이 붙어서 다니는데, 이 mitigating circumstances나 mitigating factors 같은 표현은 사실상 한 단어입니다. 정상 참작 사유라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두 단어 같습니다만
그냥 한 단어라고요. 그냥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strong이라고 표현합니다. inclement weather, 악천후, 날씨가 안 좋아요. 이 inclement라는 포인트는 날씨에게만 붙는 포인트죠. 그래서 inclement weather, 악천후는 한 단어고요. 자, 머리 색깔이 urban합니다. urban hair. 아까 우리 blonde hair도 좀 봤었죠? 자, urban hair. 적갈색의 빨갛고 약간 갈색, 적갈색의 hair, 머리. urban은 hair, 머리 색깔에게만 쓰는 포인트예요. 이 자체가 역시 한 단어에 준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delirious happy. 자, 이렇게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이 happy 앞에 delirious는 사실 이 부사 자체가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거의 happy에게만 전용으로 쓰는 일종의 happy 전용 부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착되어 있는 부사입니다. adjourn the meeting. 미팅을 끝내다. 보통 끝내다 하면 그냥 end, 뭐 conclude. 근데요, adjourn the meeting 하면 휴회하다. 아예 우리말로도 휴회하다. 회의를 쉬다. 어떤 미팅을 끝마치다처럼 이 adjourn the meeting, 미팅 앞에 adjourn은 그냥 거의 고정적으로 미팅에서만 한정적으로 쓰는 동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하게 붙어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걸 우리는 강하게 붙어있다, strong fixed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걸어갔습니다. 앞뒤로 말이죠. 앞뒤로 걸어갔습니다. to and fro. to and fro. 자, 다른 표현이 없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to and fro처럼 그냥 고정적으로 쓰는 포인트는 사실 그 자체가 한 단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오히려 다른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어색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to and fro 했어요. 자, 앞서 봤던 그런 몇 가지 아주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어떤 포인트 외에요. broad란 단어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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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in broad agreement. 대략 뭐 동의를 했습니다. broad. 뭐 대략적으로. broad avenue. 아, 길이 넓네요. 대로군요. 큰 길이군요. broad smile.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broad hint. 아, 그건 뭐 그냥 약간의 힌트가 되는데 broad range. 아주 다양한 종류들. broad accent. 액센트가 좀 센데 broad shoulder. 어깨가 넓군요. 자, 각각 이 broad라는 의미가 다양한데 이 다양한 broad의 의미가 각각 명사에 붙어서 조금씩 약간 미묘하게 완전히 하나의 뜻이 아니라 다르게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그 결합을 일종의 문법적 포인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얘기하고요. 바로 weaker, 좀 더 약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inclement weather처럼 그냥 그 자체가 한 단어인 경우와 broad hint, broad accent, broad smile처럼 실질적으로 broad의 여러 가지 의미 뒤에 명사를 결합시킨 그냥 조금 더 약한 포인트의 콜로케이션으로 쭉 선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콜로케이션을 이해할 때 요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게 좋겠고 요거는 약간은 좀 여유가 있는 표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포인트처럼 picturesque village, picturesque location, 그림 같은 마을, 그림 같은 장소 이런 포인트는 사실 picturesque라는 말이 꼭 village라는 포인트와 꼭 location이라는 포인트랑 결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picturesque는 이렇게 장소를 가리킬 때 좀 더 많이 쓰인다 해서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그 중간적인 성향도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쭉 선을 그으면서 이해하면 되겠군요. 오케이?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표현 한 번만 더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쭉 한번 체크하시죠. adjourn, urban, broad, inclement, 그리고 mitigating 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1번 a smile, 두 번째 circumstances, 그리고 세 번째 hair, 네 번째 a meeting, 그리고 다섯 번째
weather. 어떤 단어랑 묶여 다니는가요? 자,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strong과 weak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collocation이라고 하는 의미로 붙어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마무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broad smile. 환하게 웃었군요. 자, 그리고 mitigating circumstances. 그냥 한 단어입니다. 정상 참작 사유. 세 번째, 젓갈색의 머리, auburn hair. 그리고 네 번째, 휴회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는 adjourn a meeting. 고정적으로 거의 붙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악천 후 inclement weather 였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collocation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